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유럽에다가 갑자기 5천여 명의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코 루비오가 스웨덴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폴란드에다가 추가적으로 5천여 명을 이제 파병을 내리기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주에는 미국이 폴란드에다가 한 4천여 명 정도를 이제 파견을 하겠다라는 것을 취소를 했다고 하네요. 네,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주둔을 하고 있는 이제 미군을 5천여 명 정도를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유럽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는 군인들까지 이제 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었던 군인들도 이제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180도 바뀐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나토 회의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은 갑자기 당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외교장관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대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이 유럽에다가 5천여 명 정도의 군인들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번 주에는 안 하겠다, 오히려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5천여 명 정도를 배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또다시 바꾸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그 소셜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열렬히 지지를 해왔었던 이 폴란드 대통령이랑 너무나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병을 내가 결정을 했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싸바싸바하는 그런 나라들한테만 이 미국은 잘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왕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유럽에다가 5천여 명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그 이유가 글로벌 공약에 맞춰가지고 유럽 내 군사력을 계속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군대 배치 조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사전에 조율이 된 그런 결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동맹국들이 이 결정을 반기지는 않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저번 주에는 독일에서 5천 명을 빼고 그리고 폴란드에다가 4천 명을 배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를 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9천여 명 정도를 유럽에서 이제 빼는 것이지 않습니까? 뺀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저번 주에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번 주에는 5천여 명을 배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롤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9천여 명을 빼고 5천여 명을 좀 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9천여 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략 한 4천여 명을 저번 주 계획에서는 이제 뺀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이 아니 저번 주에는 뭐 다 빼겠다, 뭐 나토를 엄청나게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나토 뭐 하는 거냐, 너네들 유럽은 너네들이 알아서 잘 방어를 해라, 너네들이 돈을 더 써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나토에서 뭐 더 빼겠다 말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저번 주에는 5천여 명 정도를 종합해 온다고 하면은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5천여 명을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또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라고 하네요. 동맹국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 동맹국들한테 낮은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비판을 이렇게 또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나토 국가들이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만을 이렇게 또 품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는 뭐 독일에서 5천여 명을 빼겠다, 폴란드에다가 원래 4천여 명을 배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를 계획을 취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오늘은 180 돌변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아니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나토는 우리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나중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유럽도 이제 미국이랑 그만큼 끈끈한 동맹국이 이제 나중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분명히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루비오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토가 유럽에 가치가 있는 만큼 미국에도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토가 미국한테도 잘 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나토에서는 유럽 국가들은 우리는 어쨌든 이제 홀로서기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아니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에다가 5천여 명의 군인들을 이제 파견을 이렇게 또 하는지에 대한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출수 소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폴란드 대통령, 우파 성향의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우파 성향의 폴란드 대통령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인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펜타곤에서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을 해본다고 하면은 9천여 명을 빼는 것이었거든요. 유럽에서 9천여 명을 빼는 것인데 그런데 요번에는 5천여 명을 다시 배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어쨌든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는 지금 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폴란드 대통령이나 폴란드 외무장관이나 너무나 잘한다, 미국 잘한다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5천여 명을 지금 추가적으로 폴란드에다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폴란드 내에 있는 미군의 규모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10,000여 명으로 이제 유지가 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 이제 10,000여 명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 가지고 계속 분담금 더 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빼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절반 정도 뺐나 봐요. 옛날에 10,000명이었다가 5,000명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 우파네 나를 이렇게 지지를 해? 라고 하면서 다시 5천여 명을 지금 넣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도 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외무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폴란드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동맹 전체의 안보에 기여를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결정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거래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미국한테 잘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더 잘한다. 만약에 동맹국들이 우리를 좀 적대한다 그러면 우리도 적대를 한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외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잭셔널 동맹을 이렇게 하고 있다. 거래주의적인 동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미국 정책에 비협조적인 그런 독일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는 미군을 빼고 있고 감축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 가지고 충성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은 보상을 이렇게 또 한다. 폴란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싸바싸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다가 미군을 지금 찔러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독일이나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란이라는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돕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안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독일이나 스페인한테 앙금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는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로 옆 나라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GDP의 4.5%를 국방비로 지금 지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바로 옆에서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국방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나토 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방위비를 지금 분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싸바싸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지금 우파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마음이 맞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폴란드 대통령이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거 봐라. 폴란드는 방위비를 지금 뭐 GDP의 4.5%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너네 유럽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써라 라고 이렇게 또 대놓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폴란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미군들 찔러 넣어줄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이런 결정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그런 이제 동맹국들은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나토 전체에 대한 약속을 줄이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를 하는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맹을 재편을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인지 좀 이제 혼란 속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싸바싸바 하는 그런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해준다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 다 내쳐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그냥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야. 그냥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 미국은 그런 쪽으로 좋은 정책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샌디에고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표적 그런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용의자 2명이 자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 작년에 그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좀 의심을 할 만한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2025년도 1월 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용의자들 2명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의자들이 나치랑 그리고 대량 학살범을 추정을 이렇게 또 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렇게 또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법원의 명령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 용의자들의 아빠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총기 26정을 압수를 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용의자들이 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용의자들의 아빠가 보유를 하고 있는 26정의 총을 어떻게 26개나 가지고 있어. 와, 미쳤습니다. 26정의 총을 압수를 했다고 해요. 분명히 이 아이들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벌써 총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총기를 이렇게 또 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범행이 일어나기 2시간 전에 엄마가 경찰한테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 용의자가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들이 자살의 조짐을 이렇게 또 보이면서 집안에서 총기를 가지고 차를 타고 사라졌다라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다고요. 내 아들이 자살할 것 같으니까 내 아들을 빨리 좀 찾아줘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실제로 이 아이가 예전에도 이러한 징후를 이렇게 또 보여줬기 때문에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치를 빨리 찾으려고 했다고요. 빨리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범행을 막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엄마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가 여기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소리가 울립니다 라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엄마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FBI가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용의자 2명 뭐 17살, 18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성년자 거의 뭐 한 명은 미성년자고 한 명은 이제 갓 성년이 된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인종이랑 그리고 종교에 대해 가지고 혐오감 같은 것들을 공유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무차별적인 증오가 담긴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작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들의 이제 부모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들이 자해랑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렇게 또 겪고 있었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증오 같은 것들이나 뭐 극단주의의 콘텐츠들에 이제 노출이 이렇게 또 되면서 폭력적인 사상에 물들었었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는 숨진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 자식이 원래 좀 이런 낌새가 있었었다고 해요. 예전부터 이런 일을 어쩌면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낌새가 있어가지고 2025년도에 벌써 이 용의자의 아빠의 총을 26정이나 압수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제 총을 구해가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승리를 해줘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월 파워스 리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표결을 하원에서 진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 이렇게 이제 커다란 국가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번 이 이란의 전쟁이 의회를 통과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비상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전쟁을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월 파워 리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의회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결의안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을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 표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래 전쟁을 원하지 않던 쪽은 바로 공화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왜 쓸데없이 다른 나라의 전쟁을 하느냐라고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의원들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의안이 통과가 되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이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6월 달로 연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이란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의회를 통과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독단적으로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지도부는 이러다가 진짜 통과가 돼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표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표결을 지금 미루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의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이 나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화당의 여론이 나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호르무즈 협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가솔린 가격이 뭐 평균 4불 60인가 지금 된다고 해요. 계속 지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미국 전역에 있는 주유소들에서 이제는 4달러 아래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다 4달러 이상의 지금 기름의 가격을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6달러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이제 코스코나 가야지만 뭐 5달러 하이 그렇게 찾을 수가 있고, 다 6달러가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인들은 굉장히 지금 짜증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전쟁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뭐 기름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도매물가 지수가 뭐 6%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마도 다음 CPI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뭐 하는 거냐? 라고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그 파워를 제한을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표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표결이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지금 미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휴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권한법에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가 않는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간간히 지금 계속 뭐 미사일 같은 거 쏘고 주고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가가 안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르무즈해협은 계속 이제 막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우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미국에 전쟁 권한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60일 동안은 의회에 그 승인이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한 지가 3월달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2월 28일에 시작을 했잖아요. 3월달, 4월달, 지금 5월달이잖아요. 60일이 넘었어. 60일이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너 지금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효이다. 빨리 전쟁 끝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60일이 지나기 전에 휴전을 했기 때문에 그때 멈춘 것이다.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또 우길 것이다. 휴전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리셋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쟁 권한법에 효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또다시 리셋이 됐기 때문에 60일이 또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War Powers Res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진짜로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 지도부는 이거를 이렇게 또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아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드느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을 계속 비난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을 더 하고 있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그 예산이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무조사 면제에 대해 가지고 IRS랑 합의를 이렇게 또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이거든요. IRS도 자신의 정권이고 다 자신의 정권인데 자신의 정권 그 IRS를 상대로 해가지고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때 그때 내 텍스 리턴 같은 것들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IRS를 100억 달러를 소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소송을 이렇게 또 취하를 했는데 그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들한테 텍스에 관련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다 면제를 완전히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죽어서도 자신의 가족들한테는 세무조사가 완전히 다 면제가 되는 것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때 부당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까지 조성을 했다. 그리고 그 18억 달러는 우리의 세금이거든요. 우리가 낸 그 세금으로 18억 달러의 기금이 조성이 됐다. 그러면서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싸웠었던 구구파들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을 했었던 그런 폭도들,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졸지 산토스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기금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밝힐 필요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이 18억 달러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다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내 말대로 안 해 하면은 바로 자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로 꽂아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억 달러도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돈이라는 그런 소리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곧 판사이자 배심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IRS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모든 미국인들은 동일한 세법 그리고 집행 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 세무조사를 이제 면책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는 그런 합의를 이렇게 또 받는 게, 이거는 미국의 이제 조세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셀프 합의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IRS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산하의 이 IRS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고소를 이유로 잡아가지고 그 면죄부를 받아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역대 이러한 컬럽션은 없었었다, 이러한 부패는 없었었다라고 해요. 역대 최고 부패적인 이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는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이러한 부패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었다라고 합니다. 영구적인 세무조사 면제를 받아.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1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라고 하네요. 네, 대략 한 세금이 공제가 된 게 1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네, 1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회피를 한다 라고 하고 있다고요. 네. 야,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는 미국이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시위가 있다라는 거는, 시위가 계속 나오는 게 You're not a k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빨리 혼동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에볼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에볼라가 퍼지는 게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이 아프리카에서 콩고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기존 그 위험 등급을 WHO에서 높음, 하이로 이렇게 또 했었는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높였다 라고 합니다. very high로 지금 상향 조정을 이렇게 됐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치보다 지금 에볼라가 걸린 사람들이나 그 에볼라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통계치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규모로 더 커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통계치에 따른다고 하면은 확인된 그 사망자만 에볼라로 인해 가지고 177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750건 정도가 되고 있다 라고 해요. 하지만 그 공식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콩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아프리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보건적인 그런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에볼라가 더 많이 이렇게 또 빨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볼라 때문에 이 죽은 그 시체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진료소에서 이제 받아가는 것을 꺼리는 그런 진료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니 너네들이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진료소를 불을 지르는 그런 방화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내에서, 이 콩고 내에서 가짜 뉴스도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에볼라는 가짜다 라는 그런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음모론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신의 보호가 있다고 하면은 치료가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퍼지고 있어가지고, 구구파 같은 그런 음모론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또 퍼지고 있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지금 에볼라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전혀 방역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보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볼라 같은 거 절대 안 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 보호 장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뭐 콩고 뭐 이런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진료소에서도 사람들이 좀 이제 걸려가지고 의료진들이 뭐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도 이제 여러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는 대응 속도를 이렇게 또 높이기 위해 가지고 6천만 달러의 긴급 방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에볼라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에볼라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방역 같은 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에볼라가 퍼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 잡아야 한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볼라가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볼라가 팬데믹이 되지 않도록, 전 세계로 퍼지지 않도록 제발 좀 빨리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들이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 팬데믹을. 그런데 야, 이 에볼라가 또 이제 새로운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변이가 치사율이 좀 낮다고 해요. 치사율이 원래는 이 에볼라가 50%가 다 넘어가지고 에볼라가 퍼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팬데믹까지 안 왔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번 이 에볼라는 치사율이 30%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볼라에 걸려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빨리 이렇게 더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에볼라 제발 좀 팬데믹으로 안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LA 카운티 코비나에 사시는 분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은퇴를 한 노부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드신 노부부신데 사기에 이렇게 또 속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교한 정부 기관을 사칭을 한 사기에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 노부부가 평생 동안 이제 모았었던 전 재산 84만 5천 달러를 사기를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또 보니까 동양 분이세요. 동양이 할아버님, 할머님이 엄청나게 큰 사기를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2025년도 2월달, 작년 2월달에 이 노부부가 USPS 직원을 사칭을 한 전화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기꾼은 부부한테 불법 총기를 배송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현재 FBI가 지금 노부부를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협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부부는 그 얘기를 다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부부는 결백을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기꾼이 연결을 해준 가짜 FBI 요원이랑 화상 회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화상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가짜 FBI 요원은 돈을 보내준다고 하면은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겁에 질린 부부를 현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꾼들은 이 발신 번호를 진짜 이 FBI의 번호로 이제 조작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안 믿어? 그리고 이 가짜 FBI 문서까지 진짜같이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부부를 안심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다, 리턴을 해준다 라는 그런 말을 믿어가지고 부부는 돈을 다 보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노부부는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몇만 달러씩 암호화폐로 돈을 보냈다. 암호화폐, FBI한테 암호화폐로 돈을 보냈다. 그러니까 노부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돈을 이제 암호화폐로 보내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빨리 처리를 해준다. 만약에 이 FBI에서 우리 노부부가 그 불법 총기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죄를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빨리 사건을 처리해줘라 라고 하면서 돈을 뭐 수만 달러씩 계속 이 암호화폐로 보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었던 37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에퀴리 론을 받아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다 보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84만 5천 달러를 보냈다. 집도 다 날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돈을 너무나 계속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FBI에서 사건을 아직도 처리를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노부부가 실제로 FBI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FBI에서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기가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 노부부는 그 LA 셰리프에 사건을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신고를 한 다음에 지금 이 노부부는 심각한 불안증이랑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벌고 있었던 그 모든 전 재산을 사기꾼한테 다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오 마이 갓, 84만 5천 달러를 사기꾼한테 다 털렸다. 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이 노부부를 이제 돕기 위해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그 고펀드미 있지 않습니까?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을 이렇게 돼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 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거나 돈이나 암호화폐를 송금을 해라 라고 절대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의심스러운 전화를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화를 끊고 바로 해당 기관에 이제 바로 연락을 이렇게 돼가지고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떠한 일인지 직접 알아봐라 라고 이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요즘 들어가지고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은퇴를 한 노인분들을 그렇게 사기를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야, 평생 모아왔었던 그 돈들을 다 사기를 당하고 집까지 날렸어. 에퀴리까지 이제 뽑아가지고 다 돈을 이렇게 또 보냈는데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을 줄 알고 이제 보냈겠죠. 그런데 다 사기였다. 라는 그런 소리지. 야,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고펀드미 있지 않습니까? 그 고펀드미 제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까지 16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84만 달러에 비해서 훨씬 더 모자르기는 모자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계속해가지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려지다 보니까 도네이션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보니까 탑 도네이션이 19,000달러를 도네이션을 한 사람도 있어. 우와, 대박입니다. 어쨌든 간에 773명이 도네이션을 했다고 하고요. 16만 달러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뭐 100달러, 200달러, 뭐 몇십 달러 이렇게 도네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진짜 사기가, 특히 은퇴한 사람들, 노인분들을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곤욕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한국 분들이라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가 5월 18일에 탱크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광주에서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을 맞이를 해가지고 탱크데이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미친 거죠. 5월 18일은 1980년도에 전두환이 광주에 군대를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시민들을 학살을 한 5월 18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구구선양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두환을 종종 전 탱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월 18일에 한국의 스타벅스에서 탱크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벤트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이거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그 광고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프로모션 광고에서 탱크 텀블러라고 이미지를 이렇게 또 올리면서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두세요 라는 그런 슬로건이 사용이 되었다. 미친 거네. 미쳤네. 그러면서 이거는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가인 그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이제 사망을 이렇게 했었을 그 당시에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던, 거짓 해명을 했었던 사건을 연상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지금 대중이 더 큰 공분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스타벅스 이거 미친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의 이 대표이사가 사임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신세계 이마트이다 라고 합니다. 정영진 회장이 있는 신세계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들은 정영진 회장한테 사과를 요구를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영진 회장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한 모든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폄훼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정영진 회장의 과거 SNS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멸공 글을 이렇게 또 올리는 등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을 조롱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서 정영진 회장이 너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한국인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지금 한국의 스타벅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미친 놈들이네요. 아니, 5월 18일에 맞춰가지고 탱크데이라고 이벤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슬로건이 테이블에 탁 하고 두래. 야, 미친 거네요. 미쳤네. 와. 그러면서 텀블러가 보통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텀블러 16온수로 보통 이제 맞추거든요. 16온수가 기본이야, 기본인데, 그런데 이 텀블러 사이즈도 17온즈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16온즈를 하는데 갑자기 17온즈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17온즈를 그 밀리리터로 변화를 이렇게 또 하면은 503ml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503이 뭐냐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수감 번호가 503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 진짜 큰 실수를 이렇게 딴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야, 미쳤네요. 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8%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도 0.6%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0.5%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식이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0년 만기에 국채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5% 수준으로 이제 다소 내려앉으면서 주가 상승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마크로 이코노믹스 거시 경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란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뭐 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전 협상이 지금 계속 이제 안 나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주유소 가격,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뭐 4불 60센트 정도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4달러 이하의 가솔린 가격은 이제 없다. 전부 다 이제 4달러 이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퀀텀 컴퓨터들 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 그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 상무부에서 2022년도 그 반도체법을 이제 따라가지고 양자 컴퓨터 섹터에다가 2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지금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레노버, 그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레노버가 15%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AI 비즈니스 매출이 2배 가까이 이제 급증을 이렇게 또 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 증시에서 이제 레노버가 15% 이상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도 어저께인가 뭐 20%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11%가 더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틀간 폭등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와, 소프트뱅크
미쳤네요.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 소프트뱅크가 그 ARM 대주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계속 이렇게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RM도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소프트뱅크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IMAX가 15%가 급등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IMAX가 매각을 이렇게 또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협상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15%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경제 뉴스들 중에 이제 가장 주역 있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있지 않습니까? 케빈 워시가 드디어 연준 의장으로 오늘 임명을 하는 취임 선서식을 지금 이렇게 또 한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제11대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가 이렇게 또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빈 워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일을 하는 게 이번이 두 번째이다. 라고 합니다. 케빈 워시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연준 이사로 재직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빈 워시는 이 연준을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금융 위기 시기 때 그때의 완화 정책을 너무나 오래 유지를 이렇게 됐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라고 그렇게 공언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 푸는 것을 좀 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이제 내려가지고 빨리 금리를 내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더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네요.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기는 물러났지만 그래도 연준 이사로 계속 이제 남아가지고 근무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임 의장이 이사로 잔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미 금융 역사상 8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남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랑 갈등이 계속 이제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무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파월 의장을 뭐 고소를 하고 뭐 조사를 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남아있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모든 것들이 클리어해지기 전까지는 연준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뽑아준 것이거든요. 이 케빈 워시를 이제 뽑아줬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더 푸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이 더 오르거든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푸는 것을 이렇게 또 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케빈 워시는 돈을 더 풀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리베레이션 데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관세를 여기저기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거는 이제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토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신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을 해가지고 관세를 냈었던 거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관세를 되돌려 받는 그런 기업들은 내가 다 일일이 기억을 하겠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타리프 리펀드를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이거 손해를 볼 수가 없거든요. 손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한테 낸 그 관세를 되돌려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더 내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관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마트, 애플, 나이키, 홈디포, 뭐 제너럴 모터스, 페덱스, 코스트코, 미국을 대표를 하는 대기업들은 다 관세를 되돌려줘라 라고 지금 리턴을 지금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급을 해줘야 할 그 금액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1660억 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그러면서 이미 350억 달러 이상이 지급 절차를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이제 환급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존이나 이제 로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은 아직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미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본다라는, 그래서 좀 지켜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오일의 가격이 이번 주에는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란이랑 그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진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유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번 주 들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더 진정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좀 이제 많은 걸림돌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보유를 하고 있었던 그 비축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월 달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뭐 방학도 있고 여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을 이제 맞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석유가 이렇게 또 필요할 테인데, 이게 좀 이제 불안하다. 빨리 이 전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면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